경남에서 지난 18일 하루 만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남 상황과 함께 재유행의 정점에 임박한 것인지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령군이 인구 증가를 위한 지방 소멸 대응 도래안을 추진하는데 전국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포도는 여름철 대표 과일로 꼽히는데요. 거제에서는 해풍 맞고 자란 거봉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홍태웅 김해시장이 최근 고인돌 훼손 사태와 관련해 개인 SNS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18일 하루 경남에서는 만여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19일 0시 기준 9,49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 39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3,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1,492명과 진주 1,219명 등의 순서입니다. 사망자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60대에서 80대 환자 5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하루 확진자 20만 명대에서 재유행이 정점을 형성한 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현재 상황, 재유행 정점에 임박했다고 봐야 할까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에만 적용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정도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그 오미크론 유행 때도 그랬지만 지금의 유행도 사실 어느 정도 걸릴 사람들이 다 걸려야 이제 일시적인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또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소강 기간을 가지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의 지금 확진되고 있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 적어도 한 30만 정도는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2주가 지나면 전 국민 10%가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전에 그 오미크론 유행을 짚어보면 실제 확진자 추정으로 한 20% 정도가 걸리면 유행의 피크가 꺾이고 40% 정도가 걸리면 유행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전체 그 감염자가 전 국민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기울기는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질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단순 감기보다 코로나19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흔히 사용하는 자가검사 키트는 증상이 없을 때 시행하면 양성률이 너무 낮고요.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 해도 정확도를 40%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좀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위양성, 위음성이 있더라도 그래도 훨씬 정확도가 높은 그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진단되지 못해서 격리되지 않고 이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유행을 더 길게 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거제에서는 여름철 대표 과일로 꼽히는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거제 거봉포도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보다 알이 굵고 당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 거봉포도 수확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붉은빛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거제 대표 특산물인 둔덕 거봉 포도입니다. 농민들은 분주한 손길로 잘 익은 포도만 골라 수확합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거제 둔덕 포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알이 굵직하고 당도도 18브릭스로 높습니다. 올해는 길어진 더위 탓에 출하가 늦어졌지만 작황은 지난해보다 좋습니다. 작년에는 수확철에 비가 많이 왔어. 수확을 거의 못 했고요. 저치 농가가. 올해는 그 나름대로 지금 수확은 하고 있는 택이지. 이제 그래 다만 이제 이성기는 열매가 안 익으니까 이제 수확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거제에서는 63개 농가 33헥타르에서 포도를 재배하는데 거봉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거봉 포도는 대부분 현장에서 포장돼 판매되고 일부 물량만이 농협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거제 거봉포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거제시와 농가들은 판로를 확대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첫 포도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지역 축제의 이름과 성격을 가감히 버리고 포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10회까지는 코스모스 축제로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포도를 주제로 한 거제 둔덕 포도 축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까지 만들었는데요. 10년간 매주 1조 원을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 18개 관심 지역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곳 바로 의령군입니다. 의령군 인구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만 6천여 명, 이마저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 꼴찌 의령군은 이른바 의령판 새마을 운동으로 불리는 의령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소멸위기 전담 조직인 소멸위기 대응 추진단을 설치했고요. 이번엔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10만 명이 넘었던 의령군. 현재 인구 2만 6천 명 선까지 감소하면서 소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의령군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소멸 위기 대응 추진단을 신설했고 전국에선 처음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합니다. 어령판 새마을 운동인 어령 살리기 운동의 원년을 해로 정하고 또 모든 국민과 함께 1960년대 인구 10만의 그 활력을 한번 되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 소멸 대응 조례 제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군은 이미지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을 알리는 것을 우선으로 봤습니다. 이후 의령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노인과 청년이 함께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의 인구 동향을 보면 7월 말까지 39명이 태어났고 322명이 사망하면서 인구는 자연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려는 방법 중 하나로 출생과 육아, 교육 부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골 농촌의 도시지만은 그런 어떤 특화된 어령군을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살만한 고장,
특히나 교육에서는 요즘 우리가 상당히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인구 증가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을 오는 9월 열릴 의령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의 동서를 연결하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공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함양군 지고갈시 근처입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합천, 합천에서 창녕, 창녕에서 밀양, 밀양에서 울산까지 4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총 길이 144.6km, 왕복 4차선 규모입니다. 이 중 밀양에서 울산 구간은 지난 2020년 우선 개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중 창녕에서 밀양은 내년 완공, 함양에서 창녕은 2024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고속도로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는 함양에서 창녕 구간 공사 속도가 다소 더디단 점입니다. 함양에서 합천 구간의 경우 총 길이는 34.1km며 6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 중 75%는 터널과 교량 같은 구조물이어서 구조물 작업이 우선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긴 장마와 폭염 등 기상 문제에 겨울철 품질 저하 우려 문제로 인한 꼼꼼한 확인 절차도 거쳤습니다. 여기에 보상 문제와 비산먼지, 소음 등을 둘러싼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며 당초 목표했던 2024년 완공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올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공정률은 45%지만 현재 35%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사업 연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시공은 지금 그 계획대로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다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늦춰질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자재비 상승을 비롯해 예산 운용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남과 울산 간 동서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건설 중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당초 목표했던 2024년 개통이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홍태용 김해 시장이 구산동 지성묘 훼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개인 SNS를 통해 지성묘 원형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김해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임 기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해 중부경찰서는 문화재청의 고발과 관련해 19일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할 자료가 방대해 일선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조합원 고용 보장 문제를 해결하라며 또다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청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투쟁 합의사항인 폐업업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사는 지난달 22일 교섭 당시 폐업한 4개 업체의 조합원 47명에 대해 고용 승계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장업체 종업원 등 42명에 대한 고용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청노조는 이들의 고용 승계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시위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8일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던 60대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사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에는 산책을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